2024 Nobel Prize Award ceremony. The Literature Prize this year awarded to a profound exploration of human vulnerability against the backdrop of historical trauma. Two colors meet in Han Kang's writing. White and red. Jag tar inte farväl. We do not part from 2021. The snow creates a space where a meeting can take place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And this presentation speech by Ellen Mattsson, member of the Swedish Academy, that has awarded Han Kang the Literature Prize 2024. 안녕 여러분, 지금은 오후 4시이고요. 굉장히 시간이 늦었는데 저는 이제야 좀 외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 있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영상 스크립트도 쓰고 시간이 남으면 책도 읽고 그러다가 오려고 합니다. 4시인데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고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같이 가시죠. 골라줘.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광화문 교보에 가서 다이어리를 드디어 샀습니다. 다이어리 참 이게 뭐라고 매년 저를 고민에 빠뜨리고 잠 못 자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새벽까지 서칭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다이어리는 무엇인가, 또 어떤 제품들이 새로 나왔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친구한테도 그랬거든요. 아날로그랑 디지털에 애매하게 걸친 인간이 제일 힘들다. 아무튼 저의 2025년 다이어리는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페이퍼리안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2025 어라운드 더 데이 S 사이즈이고 날짜형이고 컬러는 포레스트 그린입니다. 이게 컬러 옵션이 4가지가 있었는데 빨강이랑 파랑이랑 초록 중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책상도 그렇고 제 방에 있는 대부분의 가구들이 우드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 책상 위에 올려놓은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봤을 때 초록이 가장 잘 어우러지고 예쁜 것 같다 싶어서 최종적으로 초록으로 골랐죠. 저의 다이어리 고르는 기준, 일단 첫 번째는 너무 크거나 두껍지 않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먼슬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간 완전 프리노트만 있는 노트들을 오랫동안 다이어리로 써왔는데 정말 매월 먼슬리 달력을 그리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또 약간 강박적인 편이어가지고 그 선 하나 삐뚤어지지 않게 하려고 막 자대고 이렇게 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 귀찮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먼슬리가 있는, 그리고 먼슬리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다이어리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디자인은 심플할 것? 이 정도가 필수 조건이고 다른 것들은 각 제품들의 상세 정보를 보면서 하나하나 좀 따져봤는데 이렇게 먼슬리 페이지, 그리고 위클리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줄노트 페이지가 조금 있는 굉장히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사실 요즘 다태기거든요. 아니 올해 내내 그랬던 것 같아. 정말 몇몇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면은 기록할 것도 많이 없고 기록할 힘도 없고 딱히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날이 많지 않았어. 뭔가 그냥 그랬어서 그 프리노트 부분이 너무 많으면은 제가 너무 부담이 될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도. 그래서 작정하고 내년에는 그냥 이 위클리 부분을 위주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하고 쓸 말이 많은 그런 날이 생긴다 하면은 뒤에 줄노트 부분에 쓰면 되는 거니까요. 길게 쓰는 것이 무조건 의미 있는 기록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제 스스로에게 좀 인식을 시켜주고 싶고요. 이게 2024년 12월부터 시작을 하는 다이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다이어리를 하도 안 쓰니까 스티커도 거의 안 샀어요. 제가 매년 블로그마스에서 크리스마스 스티커 언박싱하는 클립을 꼭 넣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정말 간소하게 그냥 갖고 있는 거나 잘 쓰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쓸 것 같고요. 아무튼 저의 2025년 다이어리는 이 녀석이고 내년에는 저와 이 녀석이 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안녕 여러분. 새로 산 책 한 권과 언박싱 해볼 것이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좀 앉아봤는데요. 일단은 아까 영상 클립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교보문고에 가서 이 책을 샀습니다. 패트릭 브링리 작가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출판사는 웅진 지식하우스이고요. 이 책은 20만 부 기념 양장 에디션입니다. 올해 제일 핫했던 책 중에 하나죠. 사실 이 책은 처음 출간이 됐을 때 아마 작년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출판사에서 무상으로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 그 책을 좀 급하게 읽어서 제대로 음미도 못하고 감상도 못 남기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다시 읽어야지 생각을 쭉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양장 에디션이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은 이 표지와 장정이 너무 멋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품 QR 가이드가 별책 부록으로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책을 사기로 결정을 했죠.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이제 저자가 메트로폴리탄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작품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책에 그 작품들의 도판이 다 실려있는 게 아니어서 뭐 일일이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솔직히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초반 몇 작품만 이렇게 찾아보고 나머지는 안 찾아보고 그냥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나오는 묘사를 제가 온전히 따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이거는 작품이 담겨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QR코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작품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책 진짜 멋있지 않나요? 근데 뭔가 책에서 초콜릿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 겉표지에 두른 이 천의 냄새인 건지 뭔가 묘하게 초콜릿 향이 나는 게 아까 비닐을 뜯는데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저자의 사인이 이렇게 인쇄되어서 들어가 있고 20만 부 기념 한국어판 특별 서문도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예전에 보내주신 책이 있어가지고 같은 내용의 책을 한 권 더 사는 게 괜찮을까 맞을까 뭐 어떨까 싶었는데 근데 이 책은 보시다시피 소장할 가치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샀고 짠! 그리고 책 언박싱도 같이 해봅시다. 이거는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택배인데요. 광고 아니고요. 그냥 블로그마스를 찍고 있으니까 언박싱도 같이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두 권의 책이 들어있는데요. 아르테에서 이번에 새로 런칭한 에세라는 시리즈이고요. 제일 먼저 출간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원칙 없는 삶, 그리고 미셸 에켐드 몽테뉴의 좋은 죽음에 관하여 이 두 권을 출판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각각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불온한 자유, 그리고 몽테뉴의 철학을 통해 배우는 삶의 가치, 라는 이런 카피가 달려있고요. 책 소개를 보면 에세 시리즈는 나로부터 출발해 자기 실제를 확인하고 스스로를 깊게 탐구하며 재발견하고 재정립함으로써 삶의 새로운 문을 열게 하는 산문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여러 작가와 사상가들의 생각을 담은 고전을 다루고 있고 그 고전 텍스트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컨셉으로 나온 것 같아요. 소로의 원칙 없는 삶의 경우에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나가는 마음을 담은 글, 이 글들을 엮어서 출간이 됐고 나 자신으로 사는 자유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몽테뉴의 좋은 죽음에 관하여 이 책은 몽테뉴의 에세 속 좋은 죽음에 관한 몽테뉴의 통찰이 담긴 에세이들을 엄선해서 엮었다고 하고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죽음이 중요한 키워드겠죠. 고전 문학은 각 출판사들에서 세계문학 전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뭐 아는 작가도 있고 하니까 종종 찾아서 읽는 편인데 그런데 이런 고전 에세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사 속 사상가들의 글은 일단은 잘 모르니까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좀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 소로와 몽테뉴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거대하고 좀 막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언제까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안 읽을 것인가. 기왕 삶과 죽음, 자유에 대한 에세이를 읽을 거라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고전으로 자리 잡은 이 텍스트들을 읽는 것이 제 마음에 조금 더 풍요로운 무언가를 채워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작가들이 많은 현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그런 작가이고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현대의 책을 읽을 때도 이것들이 좋은 베이스가 되어줄 것 같아요. 이 책들 이외에도 조제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르의 침묵에서 그리고 알랭의 아주 오래된 행복론 이 두 권의 책들도 곧 나올 예정인가 봐요. 근간 목록에 있거든요. 각자마다 삶에 중요한 화두가 있잖아요. 혹은 그 시기에 유독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나 곰곰이 한번 보면서 그 주제에 맞는 책을 골라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이 두 권의 책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책장에 새롭게 들어오게 된 책 요 3권이고요. 그렇습니다.